legged robots capable of stable running over rough terrain. Researchers are beginning to expand this work to robots that can climb and maneuver on vertical surfaces. 움직임이 곤충을 닮았다고요? 바퀴벌레의 모습을 흉내내 만든 로봇입니다. This enables robots to scale hard vertical surfaces such as concrete, brick, or stucco without the use of suction or adhesives. (2006년)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도마뱀 로봇 스티키본 역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니 탄생 비화가 남다릅니다. 사막엔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구사하는 거미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이는 이 독특한 몸놀림을 놓치지 않고 기상천외한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수트 하나만 있으면 걱정도 금세 사라질 것 같은데요. 날다람쥐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윙슈트로 편리해진 세상,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네요. 치타를 빼닮은 로봇은 속도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인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때론 세상을 놀라게도 합니다. Oké, zullen we het gewoon doen? We gaan. Ja? Met de andere camera filmen. 호기심 하나가 만들어낸 광경치곤 정말 대단하죠. 휴먼 버드 윙이라 이름 붙여진 이 영상은 진위 여부를 넘어 큰 도전만으로도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무엇일까요? 하늘, 구름, 나무, 동물, 바로 자연 아닐까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의 종류는 자그마치 150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식물은 그보다 조금 모자란 50만 종 정도라고 하고요. 아직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더더욱 많아지겠죠. 자연 속의 생명체들이 살아온 세월은 대략 38억 년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이처럼 길고 긴 진화의 시간 속에서 무수한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적응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전략들,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나뭇잎 하나에서도 숨은 과학 기술을 찾아내는 이곳. 한국기계연구원의 나노자연모사 연구실에서는 자연의 슬기로움을 배우고자 생태모사 나노 그린 기술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 중인 연구물들은 나노 기술을 접목시켜 새롭게 적용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살아 숨쉬는 자연과 현대과학에서 손꼽히는 나노 기술의 합작품, 그 결과물이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자연의 지혜를 작은 유리 조각 위에 재현했습니다. 일반 유리와 처리 과정을 거친 유리인데요.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비교해보니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표면에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는 개량된 유리.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표면의 나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나노 구슬을 표면에 깔고요. 그것을 이제 마스크로 이용해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표면을 에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노 구슬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뾰족한 나노 구조물이 생기게 되고요. 이 위에 발수 화합물을 코팅하게 되면 초발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얘기는 좋은데 많이 어려워서. 아, 네. 네. 저런 초발수 효과를 내려면 표면에 나노 크기의 그 돌기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돌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표면 위에 이렇게 나노 구슬을 입히게 되고요.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깎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즈마가 이렇게 씌이게 되면 이 남는 부분들이 여기는 잘 에칭이 안 되고 남는 부분들이 식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노 구슬이 있는 위치에서 이런 형태의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물 위에 발수 코팅을 하게 되면 물이 잘 묻지 않은 초발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위에 물방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방울이 생기게 되면요. 표면에 물방울이 구조물 사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이 이렇게 구형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걸쳐지게 되는 것이죠. 물이 흡수되지 않는 유리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유리 표면 위에 물이 맺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나노 입자를 입히게 됩니다. 저희가 에칭하기 전에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판에다가 나노 구슬을 깔아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이 다음에 이 구슬 사이 틈새를 이용해서 에칭을 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 표면에 마법을 부려볼까요? 액체 성질을 가진 기체, 즉 플라즈마를 이용해 유리 표면을 녹이며 깎아내는 섬세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제 기존의 유리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유리 표면에 나노 크기의 입자를 만들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물방울도 그대로 맺혀 불러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흡수되지 않는 자연의 기술. 실제로 유리 조각 위에 나노 입자가 잘 만들어졌는지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결과가 잘 나왔을까요? 상당히 잘 된 편이고요. 저희가 잘 만든 거라고 치면은 보통 이렇게 쉐입이 날카로운 상태를 말하거든요.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은 초발수 특성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물은 어디서 응용한 걸까요? 바로 연꽃잎의 구조를 모사한 건데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돌기가 솟아있고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배열돼 있는 것. 결국 물을 밀어내는 성질은 물기나 먼지가 남아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꽃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물에 젖지 않는 표면은 이미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플론 프라이팬이죠. 테플론 코팅이 된 프라이팬을 쓰고 있는데 그 성능은 저희가 테플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 중에서 가장 안정화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 잘 젖지 않아요. 거기에 연꽃잎을 보니 연꽃잎 표면이 그 테플론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왁스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걔는 저희가 만든 테플론보다 훨씬 더 물에 젖지 않고 물이 더 떼구르르 굴러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식물학자가 봤더니 그 안에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이 있더라는 거여서 단순히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인 그 성분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성능을 구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식물학자가 밝혔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니 정말 그랬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자연에서 저희가 배운 거죠. 자연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새로 만들어진 유리 조각. 이 물을 반발하는 효과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유리는 앞으로 어디에 쓰일까요? 비가 오는 날이면 유리에 달라붙은 빗물 때문에 운전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 자동차 앞 유리 등에 활용된다면 물기나 먼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의외의 곳에서도 연꽃잎 모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전지 시설입니다. 태양전지에 굳이 그런 유리를 써야 되나요? 태양전지는 한번 설치가 되면 20년에서 30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밖에 설치가 되다 보니 먼지에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눈비 같은 데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전지도 저희가 유리창 청소하듯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연잎을 닮은 유리가 개발이 되면 비가 오면 저절로 청소가 되니까 굳이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어려움이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을 계속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더욱이 이제 저희 기계원에서 만드는 그 자기세정 유리는 나박눈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노 구조물만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햇빛의 반사를 줄여서 훨씬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죠. 생태모사 분야에서는 빛을 흡수하는 나방의 눈 구조를 흉내낸 나방 모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방의 눈은 규칙적인 미세 구조를 가져서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살려 흡수하는 커버 유리를 개발하면 태양빛의 반사를 막아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모사 기술만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유리 조각에 담긴 작은 성과물이지만 자연을 닮은 이 과학기술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그 불규칙 중에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연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연모사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저희가 비슷하게, 저도 뭐 연꽃잎을 연구하고 있고 나방눈을 연구하고 있는데 기능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자연은 그 성질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낸 인공물은 언젠가는 그 성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회복이 되는 거죠, 자연은. 근데 저희가 만든 인공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사실 연구를 저희가 해가야 되는데, 전 종교가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예술가 중 누구를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위대한 화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But when I turn up the tone on my electric guitar, I'm afraid of the dark without you close to me. I'm afraid of the dark without you close to me.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낸 것보다 자연에서 보고 배운 것이 훨씬 값지다는 얘기 같네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중 상당수가 자연에서 그 원리를 얻은 경우라는 것만 봐도 그 말이 꼭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의 내면, 생물체의 신비를 탐구하고 복제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시도.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과학입니다.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